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은 좀 다소 어려워 볼 수 있는 분야에서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대표님 모셨는데요. 먼저 회사 소개,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세미 조영구입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를 잘 만드는 AI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제일 핫한 반도체 회사가 아무래도 엔비디아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이제 AI를 더 잘하기 위한 반도체를 하고 있고, 저희는 반도체를 더 잘 만들기 위한 AI를 하고 있어요. 그 AI 기반을 통해 가지고 뭐 설계도 하고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첫 말씀이 반도체를 잘 만들기 위한 AI를 하고 계신다고 했고, 회사 이름도 알세미. 네, 저희가 읽으면 알세미 근데 ALSEMY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저는 궁금한 거는 알세미 뜻은 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잘 만들기 위한 AI가 뭔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회사 이름 사실 고민 많이 했었는데, 조금 처음에는 뜻없는 새로 생긴 조어를 만들고 신조어.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완전 마법처럼 반도체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알케미에서 이제 알세미라는 이름을 정했고, 연금술사. 네네. 그리고 근데 그 L이 이제 AI 같아가지고 AI 세미로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사실 하이닉스에서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할 때 모델링이라는 걸 했었었고, 그 모델링이라는 거를 AI로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반도체 어떻게 만들어질지 AI를 통해서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예측을 해주면은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설계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대표님, 그럼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모델링이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아까 그 하이닉스에서 그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고, 거기서 모델링을 잘하기 위해서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것 중에는 비유해서 좀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그 구글이 예전에 무슨 단백질 합성? 뭐 이런 분야에서 단백질을 접는 뭐 수십억 가지의 가짓수가 있는데, 이걸 AI나 머신러닝으로 돌렸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짓수는 고작해야 뭐 몇만 가지, 몇십만 가지인데, 이게 수천만 가지, 수억 가지를 되게 빠른 시간에 하면서 예를 들면 효율을 엄청 높였다. 이런 거를 뉴스 기사를 되게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에도 무슨 모델링이 필요하고, 그 모델링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로 AI 기술로 해결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그 모델링을 효율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더 설명해 주시면. 반도체가 이게 까만 딱지로 보이는데 사실 안에 트랜지스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엄청 많이 다닥다닥 들어있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00억 개 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트랜지스터 하나를 만들까 하는 게 파운드리가 하는 거고, 이 트랜지스터 100억 개를 어떻게 배치를 할까 하는 게 팹리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둘의 연결 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 고리가 바로 모델링인 거죠.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할까? 그러면은 이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는데, 그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실물이랑 똑같아야지 시뮬레이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칩이 잘 만들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뭐 TSMC에서 맡겨봤더니 뻥난다 이러면은 모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이라는 게 실물 정확성을 개발해 주는 거고,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사람이 하던 것들을 AI로 대체하겠다. 이게 저희의 첫 사업 아이템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솔루션을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나 시뮬레이션. 그러면 그쪽에서 AI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IR 발표하실 때는 LLM과 비교를 하시면서 뭐 LPM 뭐 이런 모델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IR 때 보여드린 거는 좀 최종 형태인데, 제가 이렇게 해왔던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모델을 할 때 보면은 수식을 만들잖아요. 모델 수식을 만들고, 모델 수식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파라미터를 뽑거든요. 그러면 이 수식에 해당되는 지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AI가 배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집중을 했었어요. 제가 사실 하이닉스에서 해왔던 것도 그거였고요. 반도체는 동작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수식에만 코드로 막 몇만 라인이거든요. 그 부분을 사전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었고, 그 사전 학습이라는 개념이 이제 저희가 메타러닝 이런 것도 쓰다가
이제 아까 LLM을 말씀 주셨는데 LLM의 제일 큰 특징이 라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 사전 학습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뭐 추가적인 트레이닝 없이 질문만 가지고 답을 하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수식에 해당되는 반도체의 일반적인 지식들 이것들 사전 학습시켜 놓고 저희가 LLM에서 많이 베껴왔어요. 사실 파운데이션 트랜스포머 구조인데 저희가 또 연속적인 함수 반도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기반해서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이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반도체적인 지식을 다 긁고 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아니면 회사만의 어떤 뭐 네. 차별화된 포인트나 엣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뭔가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예상을 해야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예상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떤 물리적인 법칙, 어떤 규칙에 의해서 예측을 하거나 네. 데이터에 의해서 예측을 하거나 네. 이제 공학적으로는 규칙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 데이터는 뭐 그냥 데이터 실제 보고 만드는 거죠. 네. AI는 이제 데이터만을 활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되게 복잡한 시스템을 데이터만 가지고 아까 뭐 바둑도 뭐 10의 몇 승이라고 그러는데 반도체 설계하는 거는 가짓수가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 복잡한 구조를 표현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AI들이 필요해지고 네. 걔들이 이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게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점점 저희가 네. 교육방송을 하고 있어서 다시 좀 끄집어 와서 제가 네. 일단 네. 대표님 아까 네. 말씀하신 네. 그 모델링, 이제 모델링에 대한 네. 거를 알세미가 뭔가 잘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주셨어요. 아까 실제 뭐 파운드리 업체라고 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뭐 TSMC처럼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 그거에 대한 설계하는 회사는 패밀리스로 패밀리스가 별도로 있고. 있다. 근데 이 패밀리스에 대해서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아 그렇게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그 반도체를 만드는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회사가 있구나 네네. 들었거든요. 자, 네. 근데 아까 그 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도 사실 아까 하이닉스 출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나 뭐 TSMC 같은 데서는 뭐 수백조를 막 굴리는 회사이니까 네. 당연히 모델링에 좋은 엔지니어들이 많으실 거고, 거기에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나 머신러닝을 활용한다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걸 통해서 효율화를 하려고 하면 아무리 알세미가 좋은 분들을 많이 모아서 집중해서 그 일을 한다 해도 지금 뭐 네. 아까 밝히신 것은 몇십 명이실 네. 텐데 네. 그런 회사들 막 수백 명, 수천 명 넣어서 하면 그냥 일단 대기업이 잘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요? 네, 이거는 사실 특정 도메인을 잘하는 AI 하는 게 사람이 진짜 되게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특정 도메인은 네, 어떤 걸 말씀하신 건가요? 반도체라든가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약간 사이언티픽 펑션이에요, 사실. 사이언티픽 네. 펑션을 다루고 있는 AI 엔지니어들이 저희 네. 회사에 좀 많이 있고, 네. 지금 유행하는 AI들 보면 랭귀지라든가 이미지도 다 디스크리트한 것들이거든요. 네. 떨어져 있다는, 네, 떨어져 네. 있는 점들이죠. 단어도 떨어져 있고, 네. 어떤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네.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 이거는 지금 저희만 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네. 파운드리 회사나 이렇게 반도체 제조사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네. AI를 활용한 네. 모델링 그런 팀들이 없는 네.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이 알세미의 구성원들이 이 반도체를 이해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특수한 그 경력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가 저도 대기업에 있어 봤으니까는 대기업 아무래도 임원들 목표에 따라서 1, 2년만 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 그렇겠죠. 대기업의 현실이고요. 장기적인 비전도 누가 예를 들어 샘 알트만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되게 독창적인 주장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뭔가를 하기 힘들었거든요. 네. 저도 하이닉스 했을 때 그런 한계를 좀 느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창업을 했었고요.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저희도 좀 깊이 있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결과를 얻고. 네. 그럼 네. 그거 연결해서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질문을 위한 질문 한 거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집중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분야를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서 보면 그 영역의 알세미는 나름 좋은 경력을 가지신 분을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사실 큰 회사들도 거기에는 뭐 10명 내외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의외로 집중도 여기가 더 높을 수 있으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네. 일단 이해가 될 네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대표님의 주장이 맞으려면 그 영역이 실제 효율성을 되게 높여준다라는 거를 증명하거나 어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이제 요거 이제 보시는 분들은 IR 자료를 먼저 보실 테니까 IR을 얘기하실 때 이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 공학용 소프트웨어, 공학용 계산이란 말을 하셨고 그거를 되게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풀어내는 뭐 노하우가 있다 이런 설명을 좀 주셨거든요. 그거를 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도 특정 분야에서 부가가치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그냥 잘한다는 거는 그냥 지금 세계 최대 AI 학회가 뉴립스라는 학회인데 그리고 트리플 AI 거기서 논문을 내는 반도체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왜 없을까요? 그 학회에서는 조금 지금 사실 랭귀지나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반도체와 관련된 거를 뉴립스에 낼 정도로 깊이 있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반도체 학회, 뭐 시스패드나 EDTM 같은 회사에서도 AI 논문 내는 회사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탑 학회들에서도 지금 기술을 계속 인정받고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 자, 그럼 그건 인정하면 효율성. 예를 들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부여주셔가지고 처음에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를 들면 거기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아 해서 안 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알세미만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내고 우리가 하이엔드 제 앞에 있다는 게 진짜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요건 어떻게 설명 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실 IR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 원래 IR 자료에서는 이제 실제 커스터머들한테 어떤 것들 베네핏 주고 이런 것들 좀 디테일리스를 적혀 있긴 하거든요. 빼셔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거를 보시는 분들은 신기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세요. 데이터가 없는데 다 예측을 하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설계를 하는 그 환경에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걔가 사실 되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EDA 직군에 지금 EDA 업계에 속해 있는데 EDA도 코어 기술 개발에는 1년, 프로덕트 적용하는데 뭐 3, 4년, 5년 이렇게 걸리는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이 되게 신기하고 엄청 되게 기존에 되게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여러 지금 탑 회사들이랑 검증을 좀 끝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녹여내는 작업들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다른 좀 해외 대기업이랑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코인터그레이트 해가지고 솔루션 만드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 기술 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식으로 하는 모델링을 완전히 대체를 하겠다. 사람들이 개입 없게 하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챗GPT로 보면은 뭐 버전 1.0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끔씩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 아니면 좀 표현 안 되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는 것들은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저희 자체적으로 성능이 쌓이고, 그 커스터머들한테 신뢰도 쌓이고, 커스터머들이 되게 보면 되게 이상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거 왜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실질적인 거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이 수준으로 1.0이라고 했다면 챗GPT가 사실은 3.5 나오면서부터 이게 그 사람 무시를 하네. 맞아요. 4.0 나오면서 이거 돈 받아도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뭐 기술 개발 단계나 고객 유치나 뭐 매출 발생이나 그것도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매출은 뭐 어떤 공동 개발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내고 있고요. 라이센스 매출도 사실 조금 사실 작년에 좀 시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 늦춰졌는데 올해는 라이센스 베이스도 매출도 날 것 같고 매출이 조금씩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R&D 사업에서도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여러 가지들 좀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매출이 올라갈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더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파운데이션 모델 피직스를 이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대세가 될 거라고 전 되게 확신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그냥 AI가 지금 데이터를 처음 배우는 거랑 미리 프리트레인 데이터 돼 있는 걸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랑 완전 반칙이거든요. 네, 반칙성, 반칙을 쓰면 반칙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프레임에서 많이 바뀌게 될 거고, 네. 그때 그것들이 이제 커스터머 프루븐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 저희가 이제 결과를 가져오면은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매출이 급성장할 거로 기대합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저희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쉽게 그냥 설명하면, 예를 들면 이제 선행학습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면 어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어떤 아이는 이제 한글 학교 가서 배우려고 준비하고 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예, 한글 다 떼고 예, 중학교 수학까지 완료하고 왔다.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그럼요. 후자가 그렇죠. 공부 더 잘할 거고 성능을 더 낼 거다. 네. 그런 거를 그렇죠. 예, 알셈이는 할 수 있다. 네네. 아인슈타인이 초등교육만 마친 아인슈타인 가지고 물리문제 풀려고 그러면 아무도 못 풀죠. 네. 그래서 더 어떻게 사전학습을 특정 문제를 풀기 전에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분야를 대표님 아까 설명하신 EDA라고 하셨는데 EDA가 정확히 어떤 분야를 지칭하는 걸까요? EDA는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의 약자고요. 디자인 오토메이션. 네네. 네, 지금 뭐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 올해 그 글로벌하게 EDA M&A 제일 빅딜 중에 하나가 시놉시스가 이제 엔시스라는 EDA 회사를 M&A 한 건데 45조 원 정도 되는 딜이었어요. 그 정도로 좀 굉장히 큰 영역이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잘하고 뭐 제조업 강국이긴 한데 그쪽은 사실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상장서도 없고 뭐 알세미가 제일 큰 회사예요. EDA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큰 영역에서 그래서 예, 그런 영역에 저희가 있고 그래서 뭐 좀 도움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또 제가 그러면 기본 부분을 몰라서 반도체를 너무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추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냥 그 아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큰 반도체 회사 얘기할 때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 네덜란드만 만든다는 무슨 노광기인지 뭐 AML ASML 뭐 이런 거를 5천억씩 주고 사와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는 거는 말씀하시는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판이 있고 이 회로 기판에 그 5천억짜리 기계로 ASML로 얼마나 작게 잘 깎아서 서로 그 뭐 0, 1 그러니까 접지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잘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아까 회로를 만든 그래서 그 회로를 디자인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똑같은 거를 수백, 수천, 수만 개 계속 찍어내서 그 반도체들을 판매하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수익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뭐 모델링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만 일부 그냥 한번 확정 지어 놓고 나면 그걸 그냥 쓰는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요즘 컴퓨터의 연산이라 하면 이제 그렇게 된 반도체 트랜지스터들이 많이 있는데 얘가 0이냐 1이냐 뭐 엔드냐 노어냐 뭐 이런 것들을 다다다다다 판단하는 거를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계산을 해내니까 이 연산이 잘 되면서 실제 폭발적인 성능을 낸다. 뭐 제 이해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했다 그러면 알세미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건지 그걸 더 얘기해 주시면 명확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모델링 한다는 거는 반도체가 어떻게 동작할지 예측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는 파운드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TSMC에서 어떤 공정을 만들었다. 이 공정이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모델이고 그거를 팹리스한테 주거든요. 팹리스는 이제 그거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럼 설계 도면을 주면은 만들어내고. 근데 이 설계하는 회사들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실물을 잘 대변 못하면은 분명히 내가 실험할 때는 잘 됐었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공정에서도 쓰이지만은 뭐 설계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뭐 비헤비어럴 모델링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좀 어려우네.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대표님. 그러면 그 모델링이 그렇게 중요하면 아까 팹리스 회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모델링에 더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파운드리 회사들이 이 모델링에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이걸 왜 저는 알세미가 잘할 수 있느냐, 알세미는 효율성을 높이느냐, 요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모델링 방법들이, 뭐, 이렇게 몇 년씩 걸리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공정 구조가 나오면은 몇 년씩 걸리고, 그리고 공정이 살짝 바뀔 때마다 몇 달씩 걸려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작이 너무 복잡하니까는 그 공정이, 지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기존에 하던 방식, 사람이 만드는, 박사님들이 만드는 수식으로 모사하는 게 네.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러면 점점 더 사람들은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데이터에 의존하거든요, 사실. 그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AI보다 더 잘 이해할 수는 있는 건 없죠. 그래서 AI 기반으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결국에는 앞서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에서, AI 분야에서는 사실 인력으로 제일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투입하고 있어요. 30년 그래서 전에 그 EDA 분야에서 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네. 국내에서는 알셈이 가장 큰 회사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뭐 반도체 영역이나 이런 쪽에 그 AI를 활용한 유사한 회사가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네. 전 세계 플레이어들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설계 자체를 AI로 하는 것들이 제일 많긴 해요. 그래서 네. 뭐, 사실 뭐 스타트업보다는 기존 EDA 회사나 아니면은 네. 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좀 AI를 개발하는 설계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공정 제조 이런 쪽에서도 지금 AI, 뭐 산업 인더스트리얼 AI 네. 이런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는 것 같은데 그런 네. 쪽에 AI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이제 소자 공정 이어주는 모델링 이쪽에 좀 특화돼서 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거의 없고요. 있긴 한데 좀 저희랑은 조금 결이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저기 주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막 파운드리 쪽이라고 하셨는데, 파운드리 가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고객을 유치하세요? 저희는 엔지니어들 중에서도 신기술에 관심 있는 엔지니어들이 좀 타겟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커스터머들을 학교에서 많이 만나요. 사실 논문을 많이 쓰는 이유도 그런 마케팅 목적으로 사실 논문을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되게 신기한 거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지금 도입해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뭐 미팅 잡고, POC도 하고 계속 뭐 이어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대략은 뭐 제가 네. 사실은 띄엄띄엄 이해해서 다 이해했다고 말씀 못 드릴 것 저도 같고요. 띄엄띄엄. 대략은 그래도 알셈이가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뭔가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를 특정 분야에 있어서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궁금한데요. 아까 뭐 챗GPT 사례 같은 경우 말씀 주셨으니까 그 챗GPT도 결국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1.0이나 2.0일 때 별로 각광을 못 받다가 3.0 이후에 급격하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정보를 탐색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때 내가 그냥 쓰는 방식대로 질문하거나 문의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답들은 다 그냥 단답형으로 나오면 내가 뭔가 그걸 찾아서 다시 연결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 챗GPT는 그거를 연결한 형태까지를 가져다 주니까 게다가 점점 얘가 똑똑해지면서 그 퀄리티, 쉽게 얘기해서 그 내용의 퀄리티도 높아졌기 네. 때문에 만족감이 네네. 확 올라가서 이제는 네네. 아까 돈을 쓰고 되는 수준까지 일을 얻거든요. 자, 그러면 알셈이도 분명히 B2B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뭐 공개 가능한 실제 우리가 아까 뭐 대학이랑 한 것도 좋고 학교랑 하신 것도 좋고 아니면 특정 기업이랑 하신 것도 좋고 우리가 이런 부가가치를 높여서 실제로 나오던 부분을 뭐 효율을 뭐 2배로 높였다 아니면 단가를 낮췄다 아니면 부가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뭐 사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확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먼저 할까? 저희 뭐 해외 기업이랑 협업할 때 네네네. 이런 되게 막 수십 시간 걸려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해야 되는 것들이 네네.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건데 AI 기반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없었던 것들을 예측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여줘가지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AI 방법론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 이게 리그레션이라 그러는데, 그냥 데이터 보고 그냥 똑같이 뭐 개고양이 사진이 엄청 막 만장 있으면은 네. 그냥 개고양이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고양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앞으로 고양이를 영원히 구별해봐 이러면 네.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적은 데이터만으로 처리를 하고, 그 특징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캐패시턴스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 특성 중에 그것들 측정을 거의 안 해요. 네. 네. 측정을 거의 안 하는데 측정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도 노 데이터로 예측을 다 하는 거죠. 네. 그것들의 기반이 되는 게 데이터가 없으면 뭘로 예측해야겠어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예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여드렸고, 특히 이게 약간 그 저희가 배우는 게 약간 피직스적인 특성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공유되면은 더 예측이 좋긴 한데, 저희가 시모스에서 배운 지금 사실 파운데이션 공정이 제일 네. 좀 메인이 있거든요. 네. 어떤 GAA라는 어드밴스드 공정에서도 사실 트랜지스터라는 게 유사하게 동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해가지고 했더니 신기하게 또 잘 맞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거에 기반한 예측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렸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해외 가가지고 좀 소프트웨어 연기 앞으로 그러면은 이 기술이랑 이 기술을 합쳐가지고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게 이것도 역시 사례를 들어도 약간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요. 시간이 줄어든 게 최고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비용이 절감됐을까요? 어떤 게, 아니면 연구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든 걸까요? 네. 예측을 잘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모델링 하이닉스 있을 때도 대기업 있을 때도 이게 돈으로 환산해달라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저희 팀 자체적으로 되게 사모님께서 머리를 싸맸었는데 이게 되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예측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R&D, TAT도 짧아지고 예측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마진을 되게 많이 두고 설계를 해요. 이렇게 예측을 못하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동작해도 잘 동작하고 저렇게 동작해도 잘 동작해야 되게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마진이 커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측이 정확하면은 마진 타이트하게 하면은 그 남는 공간을 성능 향상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능 향상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런 R&D의 어떤 비용들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타임 투 마켓이 줄어든다는 거는 더 빨리 나오니까. 속도도 올라가고. 패러다임을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러니까 LLM 모델을 이제 그 반도체 공정에 이제 활용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뭐 특허라든지 그런 장치가 있나요? 네네. 범용적으로 배워가지고 뭐 하는 거는 뭐 구글에서 한 트랜스포머 기술 가지고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영역에 특화시켰을 때 뭔가 좀 기술 장벽이 있는지. 지금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게 성능이 엄청 좋고 그래서 랭귀지랑 유사한 형태의 지식을 배우는 것들을 여러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에서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반도체 문서에서 썼던 그 랭귀지들 다 이해해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랭귀지가 아니고 어떤 상관관계예요. 어떤 서멀 열공정을 변화시켰더니 전류가 요렇게 올라갈게 요렇게 올라간다 요런 형태의 상관관계들을 갖다가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사실 더 핵심 지식이죠. 사실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것도 있는 책에서는 다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력학이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책으로 어떻게 쓰겠어요. 이게 그 다변수 함수인데 이게 사실 요렇게 휘는지 요렇게 휘는지 요렇게 휘는지를 갖다가 텍스트로 못 쓰죠. 저희가 눈으로 엔지니어들은 그래프 보고 알고 그럼 저희가 머릿속에 개념 속에 요렇게 생겼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랭귀지로 이퀴벌런트하게 지식이 표현이 되지가 않죠. 좀 다른 형태의 지식을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지식인데 그러면 빨리 이걸 선점해 가지고 나가는 건가 기술적인 어떤 그 뭐 해자를 만든다든지 뭐 장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허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네, 일단은 특허를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특허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쌓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는 그냥 그 차이는 팀에 쌓인다고 봐요. 지금 사실 구글이 오픈 AI보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구글이 잘하느냐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엔지니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그러니까 AI 누구는 아키텍처를 만들고 누구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되게 일련의 과정들이거든요. 그것들을 갖다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팀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봐요. 그럼 특허는 뭐 경쟁력 유지에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특허도 되게 그러니까 특허로 잡아서 보호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 코드로 보호되는 기술들이 있고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문화 여기에 보고서도 해자가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전히 아직 풀릴 듯 안 풀리고 있어서 어려운 상태인데 1부 끝으로 두 가지 질문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러면 그냥 뭐 이 알셈이라는 회사를 정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의 그 모델링을 잘할 수 있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 완전히 소프트웨어 회사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하드웨어적인 특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 회사인 건가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 맞습니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소프트웨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뭔가 로직을 만들거나 논문을 쓰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희 엔지니어는 세 부류가 세 개 팀이 있어요. AI 알고리즘 팀이랑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개발팀, 그리고 반도체 팀이 있어요. 반도체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주로 삼성 하이닉스 출신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이 AI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가이드를 주시고요. 유저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세 팀들이 잘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뭐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 개발하는 거에 한 단어로 정의해 주신 거는 예측성이 높아진다. 였던 것 같아요, 대표님. 자, 그러면 예측성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예측성이 높아지면 효율이 높아진다는 건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뭐, 그 챗GPT에 빗대어서 보면은, 챗GPT에서는 실제 그냥 온라인상에 있는 인간이 했었던 수많은 문장과 데이터들을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행렬 매트릭스 방정식화되어 있는 거에 프리트레인드 방식으로 때려 넣고 열심히 그 머신러닝을 돌렸더니 얘가 점점 더 잘 맞는 말들을 생성해내고 할루시네이션이 일부 있지만 우리가 쓸만한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알세미는 그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이 반도체 업계에서 해놓은 뭔가 알고리즘이나 로직 같은 거를 많이 넣어서 마치 바둑 기보 보듯이 그렇게 해서 효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이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아까 뭔가 피지컬 형태의 뭔가를 많이 때려 넣어서 했더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 예측성의 효율이. 이렇게 어떻게 뭐 전략을 구사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이 프리트레인드라는 개념을 쓰는 데가 그걸 반도체에 적용되는 사례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만큼 AI 기술이 반도체에 적용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고 데이터도 그렇고 뭐 아키텍처 이런 쪽에서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죠. 답변 안 되는 다시 그러면 그러니까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알셈이는 어떤 뭐 장점, 어떤 핵심 전략을 가지고 계신 건지 예측성을 높이셨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기법들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그 LLM에 쓰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실 뭐 반도체에 적용한 거의 처음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작년 재작년 말 정도에 처음 써봤는데 갑자기 딱 써보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그럼 데이터도 점점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계속 늘려가고 아키텍처도 랭귀지랑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키텍처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 가속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거 기반으로 좀 잘 나오고 있고 뭐 1.0이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는 알파고 때문에 그러니까 챗GPT 나오기 전에 알파고 예를 들었는데 바둑 프로그램도 슈퍼휴먼이 있는데 6급짜리 그전에는 뭐 1급짜리 바둑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것도 돈 내고 사서 쓰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아직 1.0 수준이지만은 1.0 수준에 맞는 반도체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지금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게 되면은 되게 전반적으로 이 모델링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에서 되게 큰 덩어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 년 내에 일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시기가 2, 3년 안에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